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제롬입니다. 자,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IMF 시대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많이 어려운데 IMF 때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하지만 그때만큼 그렇게 쉽게 우리나라 경제가 붕괴되고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지금 많이 어렵죠. 자, 한번 IMF 때는 어땠는지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. 지금 뭐 마이너스라고 그러죠. 저는 이 마이너스는 처음 봅니다. 배럴에 뭐 마이너스대로 간다는 게 0도 아니고 마이너스대로 간다는 게 어떠냐. 자, 유가가 내려가면 좋은 게 아니냐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자, 우리나라는 유가를 정제해서 대파는 사업을 합니다. 자, 이 말은 뭐냐면 원유죠. 원유를 가지고 와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휘발유나 등유 등으로 정제를 한다는 겁니다. 자,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100이라는 양의 원유를 들고 와서 뭐 이렇게 정제를 해서 50만 판다. 그럼 50이 자꾸 남겠죠. 자,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보관을 해야 됩니다. 자, 보관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의 양에 보관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되면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. 특히 원유는 액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. 그러면 유조선이나 이런 게 와서는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대기하는 비용을 줘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뭐 대기 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원유는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. 원유는 미리 다 구매해둬 갖고 이렇게 들어옵니다. 그렇게 들어오면은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도 있고 싸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거기에 수출과 내수가 동반으로 하락하여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까지 지금 여파가 오고 있습니다. 자, 아이러니하게도 그런데 자, 주식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좀 덜 떨어지는 상황이죠. 자,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IMF 때 학습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때는 주식이 완전 폭락했죠. 한 10분의 1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. 근데 나중에 한 3년 있다가 다 원상복귀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때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습니다. 하지만 이때 반대로 돈을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. 부동산에서 나온 돈 이런 게 이제 주식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외부 효과, 뭐 외국인들이 뭐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팔고 나가는 현상이죠. 자,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니까 개인들이 주식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. 자, 이거를 보고 뉴스에서는 동학 개미 운동이다. 뭐 개인들이 조금씩 주식을 사 모아서 주식 시장을 버티는 모양이다. 뭐 그래서 동학 개미 운동이다.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. 자, 이제 주 IMF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IMF 외환위기는 1997년 12월 우리나라가 IMF에 돈을 빌려 쓴 것부터 시작됩니다. 자, IMF는 인터내셔널 모니터리 파운드 국제 통화 펀드인 셈인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나쁘게 말하면 국제 사채업자 같은 것들입니다. 자,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또 뭐 이자도 다 받았습니다. 이자도 다 5%대인가 이자를 다 받고 우리나라는 2001년 8월에 IMF에 돈을 다 갚았습니다. 자, IMF가 온 이유는 자, 김영삼 정부에서 자, 그때 무리해서 10%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습니다. 그리고 종금사라고 그러죠. 종금사 등이 많은 외채를 끌어옵니다. 끌어와서 자, 부실한 기업들에 막 빌려주고 그때는 이제 정경유착 뭐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부실해도 이렇게 많이 빌려줬고 그 다음에 어음을 많이 돌렸습니다. 어음이라는 게 돈을 주지 않고 외상으로 이제 돌리는 거죠. 그 하나의 기업이 부도가 나면은 그 밑에 업체들도 다 부도가 납니다. 이렇게 돼서 연쇄 부도가 나죠.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흔들리게 됩니다. 그리고 특히 이때 기아라든가 한보 이 두 기업만 해도 12조의 대형 부도 사태를 냈습니다. 그래서 금융시장을 막 흔들어 놓았죠.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도 어려움을 겪게 돼서 외국 투자자들이 지레짐작으로 이제 한국 경제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. 아직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하지도 않을 때여서 지금과는 차이가 많이 날 때입니다. 자, 거기에 이제 정부가 개입했겠죠. 정부가 개입해서 환율을 유지하려고
이제 국고를 외환보유고를 계속 사용합니다. 그래서 돈이 다 빠져갑니다. 외환보유고가 거의 바닥을 치게 됩니다. 근데 이때 또를 이용해서 자, 우리나라가 그 일본 엔저로 이용해서 일본 돈을 좀 많이 쓴 건 있습니다. 많이 갖다 썼는데 자,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가 어려워지자 또 딜을 합니다. 독도를 주면 돈을 빼가지 않겠다는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. 그래서 김영삼은 이때 이 딜을 거절하고 일본은 돈을 다 빼가게 됩니다. 지금도 우리 효자 품목이 있는데 반도체입니다. 반도체인데 이때도 또 반도체가 많이 팔리던 시기였습니다. 그런데 반도체 가격이 96년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정말 덮친 거죠.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안 좋았습니다. 자, 이렇게 돼서 이제 IMF가 왔죠. 와서 1998년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섭니다. 자, 김대중 당선인이 그때 이야기한 게 있는데 나라의 금고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당선인 시절에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만큼 우리나라가 절실하고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고, 자, 국민들은 자,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. 금모으기 운동을 해서 거의 한 20억 불 이 정도 모은 것 같습니다. 자, IMF 때 이제 IMF에 빌린 돈은 약 550억입니다. 550억 정도 빌렸고, 자, 그래서 여기서 잘 극복은 했지만 이때 극복을 위해서 정책을 펼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. 자, 그게 뭐냐면 김대중 정부가 잘했습니다. 잘했고 IMF도 빨리 넘어갔습니다. 하지만 이때 한 것이 이때 개인 카드 대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국민들에게 쉽게 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. 자, 이거는 내수 경기를 살렸습니다. 그럼 기업들이 살아나서 경제가 돌아가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. 하지만 그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개인 파산이 많이 생겨납니다. 이때는 그냥 대학생이나 일반인, 주부 누구나 카드를 여러 장씩 만들 수 있었고 그때 한도가 2,500만 원 넘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아직 사회생활도 잘 하지 못하는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외상으로 물건을 막 사게 되는 겁니다. 자, 어쨌든 이런 내수 진작 정책 등으로 IMF를 빨리 극복했죠. 자, 지금은 그렇게 쉽게 카드 한도를 높여주지도 않습니다. 지금은 그런 나쁜 징후를 좀 더 빨리 알 수 있지만 그때 일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빨리 IMF에 넘어가는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. 기름이 그때 제가 운전면허증을 그때 처음 땄는데 이게 94년도인데 그때 한참 운전을 할 때입니다. 기름이 휘발유가 리터에 700원 정도 했습니다. 700원, 800원 했고 그 환율도 한 800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사실 그때 방송에서 뭐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면 안 된다는 공익 방송 정도는 있었지만 그 당시 이제 해외 여행도 풀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막 외화도 많이 쓰고 좀 안일했던 것이 느슨했던 것은 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. 자, 그래서 뭐 지금 코로나 사태를 IMF와 빗대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와 완전 다른 나라입니다. 그때는 일본이 그 차관과 외환을 빼가면 IMF로 가는 정도로 약한 뭐 그랬지만 지금은 외환 보유고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지금 한 4천억 불 정도 되고 금괴를 돈을 줘가면서 영국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있습니다. 자,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통화 스와프 어려울 때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거. 자, 이런 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. 특히 얼마 전에 이제 미국과도 600억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.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고 호주, 캐나다, 뭐 선진국 여러 나라들과도 뭐 몇십억 불에서 뭐 이런 식으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하고 있고 자, 일본이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.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조금 조심스럽지만 자, 빨리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커져서 일본을 얕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IMF를 한번 다시 돌아봤습니다. 자,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때 뭐 많이 퇴직도 하고 그랬습니다. 하지만 지금도 많이 힘듭니다. 지금도 많이 힘들지만 그때만큼 너무 두려움을 갖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은 IMF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